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좀 부어 보이는 것 같아. 반가워요, 여러분. 쭈니쭈니 친구, 건티비 친구, 꽃피는 정원 친구, 미니 친구, 마운틴 킴 친구, 허니블렌디드 친구, 도도 친구 또 보네요. 원인 스카이 친구, 맞습니다, 선생님. 머리 잘랐습니다. 1kg 정도 잘랐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그냥 진짜 1kg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백 그램은 됐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몸무게 쑥 들어들었을 거야. 오스카 친구, 말랑이 친구, 호어 친구, 레고레고 친구, 퍼덕퍼덕, 김퍼덕 친구.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어요. 딱히 기른 건 아니었었거든? 그냥 길어진 거야. 머리가 길어진 거지. 금방금방 안 잘라가지고. 좀 귀찮기는 해. 여자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 잘라야 되거든?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여러분. 머리가 긴 친구들은 솔직히 몇 달 길러도 별로 표 안 나지만 소율 친구, 연어초밥 친구는 닉네임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처음 본 거예요? 닉네임 처음 보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거 알려줄까? 연어 SALMON이지. 뭐라고 읽는가요? 살몬. 아닙니다. L이 묵음 아니야? 맞죠, 여러분? 세몬. 아마 그럴 거예요. 솔직히 자신은 없다. 선생님, 영어는 알고 있잖아. 선생님 주종목이 아니라는 거. 맞지? 아, 연어초밥 친구 초등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처음 신청해서 듣는 거예요? 배경이 바뀐 게 아니고 여기가 서브 촬영실이어서 그래요. 쌀몬 아닙니다. L은 묵음이에요. 선생님이 이래서 맨날 영어를 비판하는 거야. 아니, 있는데 왜 발음을 안 해? 그럼 처음부터 SAMON으로 하던가. SALMON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L 발음을 해줘야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언어에. 규칙이 없고. 이거 선생님 솔직히 영어 잘 못해서 묵음 몰라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런 거 아니야. 나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밤 나이트는 NIGHT잖아. 근데 기사는 거기에 K가 들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 크나이트라고 해야지. 크나이트라고. 왜 그것도 나이트라고 해? 그냥 크나이트라고 하면 되잖아. 기사는 크나이트. 응?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 한글의 위대함이야. 어떠한 처음 보는 단어로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그 위대한 얘기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숲소리 친구도 반가워요. 선생님 이거 초등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2주간 쉬면서 초등 독서, 중등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3년 됐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독서 수업을 맨 처음 연 거. 초등, 중등 상관없이 독서 수업을 맨 처음 한 거는 22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의 끝물 즈음이었었고 지금의 초등, 중등 독서 캠프로 나눠가지고 이 온라인 유튜브로 수업을 한 거는 23년 5월 달부터니까 이제 조금만 몇 달 있으면 3년 되잖아요. 3년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걸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분이 많았는데 맨 처음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 허니블렌디드 친구도 마찬가지고 미니 친구도 마찬가지고 퍼덕 친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초등 독서 수업을 듣다가 중등 독서로 올라왔잖아.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독서 수업의 한 과정을 수료하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다음 수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처음 본 연어 친구? 연어 친구도 중등은 처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초등을 들어가. 쭈니쭈니 친구.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선생님 3년쯤 되다 보니까 3년 내리 초등을 듣는 친구는 흔치 않지. 그럼 3학년 때부터 3, 4, 5, 6 계속 듣고 있다는 거니까. 올라온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를 약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선생님 초등 시간에 예를 들었으니까 태권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태권도 보면 여러분 어때? 띠 있잖아, 띠.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그 다음에 검은 띠. 요런 거 있잖아. 띠가 점점점 상승하는 거잖아. 이게 태권도만 이런 격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요즘에 보니까 수영 있잖아, 수영. 수영도 팔찌가 있어요, 팔찌. 파란 팔찌, 노란 팔찌, 하얀 팔찌, 뭐 주황 팔찌, 핑크 팔찌, 팔찌가 있는데
요게 뭐다? 자유형,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한 학생은 노란색 팔찌야. 자유형 마스터하잖아? 파란색이 돼. 배형까지 마스터하잖아? 그럼 뭐 주황색이 돼. 그리고 평형까지 마스터하잖아? 그러면 검은색이 돼. 그리고 저병까지 마스터하잖아? 또 색깔을 바꿔줘. 그다음에 잠수를 몇 초 이상 하잖아? 그럼 또 무슨 색깔? 이렇게 다 바뀌어. 그래, 맞아. 모자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게 사실 선생님은 좀 그런 거가 좀 불필요한 잡기술. 뭐 그 선생님들을 선생님 비하하는 건 아니야. 약간 잡기술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로 컨텐츠가 좋고 잘 가르치면 많은 학생들이 듣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신청하고 좋아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약간 친구들 사이에 야 너는 뭐 흰띠야? 너 노랑띠야? 사실 선생님이 그런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선생님 태권도를 노란띠 출신이야.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노란띠 흔치 않다.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선생님이 2달 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2달도 아니야. 1달 하고 2번째 달 할 때 그만뒀거든. 왜? 선생님이 파란띠 승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은 다 파란띠를 달았는데 나만 파란띠를 못 단 거야. 선생님도 좀 부끄럽지. 내가 아무리 7살이라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들은 다 파란띠인데 나만 노란띠면은 나는 안 간다. 선생님 그만둬 버렸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그런 뭐랄까 레벨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등급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도 초등 독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잘 맞춰가지고 거기서 수료한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중등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포상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 정확하게 컨셉을 잡지는 않았어요. 뭐 띠의 형태로 할지 팔찌의 형태로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을 신청한 여러분들의 명단이 어차피 선생님한테 다 있거든. 회사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수업을 몇 번 들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 여기에 이를테면 퍼덕 친구가 있잖아. 그럼 퍼덕 친구가 초등 독서를 몇 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는지, 중등 독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과제, 글쓰기를 몇 번 제출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차피 엑셀로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단 신청 횟수? 왜냐면 신청을 많이 했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신청했으면 뭐 수업도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책도 많이 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처음에 이렇게 나눌 거야. 그리고 글쓰기 제출 횟수. 이게 선생님이 지난달 여러분 글쓰기 거를 시상을 할 건데 솔직히 비교해 보자면 또 이 독서 수업을 15개월간 들었어. 그리고 나서 글을 15개월이면 여러분 60권 읽은 거야. 근데 그 중에 절반 30개의 글쓰기를 제출한 학생의 글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해서 들었어. 그리고 처음 글쓰기를 썼어. 그러면 이 두 친구의 글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얘가 잘 썼으니까 얘한테 선물을 줄게. 얘가 당연히 잘 쓰겠지. 수업도 오래 들었고 글쓰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글쓰기를 그리고 그래 맞아. 허니블렌드 친구를 비롯해서 중등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책 읽고 글쓰기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어. 며칠 전에 라이브에서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만 되더라도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대. 왜? 수학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중학생들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고등 선생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 읽을 시간은 더 없지. 책 읽은 다음에 글쓰기 할 시간은 더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글쓰기의 바리에이션을 넓혀볼까? 이 바리에이션이라는 단어 아나? 이를테면 글쓰기는 사실 언제나 기본이야. 글쓰기는 기본이야. 그리고 초등 친구들하고는 조금 귀염귀염한 거 해보기로 했어. 뭐냐면 제목 바꾸기 같은 거지. 오늘의 책 이거 구덩이 같은 거. 구덩이가 뭘 의미하는지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 수 있어. 구덩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근데 일반적으로 요 책을 읽었을 때 구덩이라고 하고 여기 갑자기 이런 이구아나 같은 도마뱀이긴 하지만 요런
이 표지 그림만 봐서는 책의 내용이 명확히 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뭐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그래서 제목을 바꿔보자. 혹은 책의 결말을 바꿔보자. 아니면 뭐 책 속에 있는 중간에 어떤 연결되는 내용을 하나 추가해보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 했었거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초등반하고 중등반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초등 친구들은 퀴즈를 엄청 좋아합니다. 선물 안 줄 때가 더 많아. 근데도 일단 그냥 퀴즈를 내자는 거야. 왜? 맞추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좀 달라.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재미로, 흥미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세대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 시험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던 기말고사를 보던 뭐 나중에 수능도 봐야 되겠지. 문제를 가장 잘 풀고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맨날 퀴즈를 내달라고 하잖아. 구덩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구덩이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맨날 퀴즈 내달라고 하잖아. 여러분이 맞추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퀴즈를 내보세요. 구덩이를 읽은 학생이라면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야. 그래서 요거에는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잖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책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뭐가 됐든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퀴즈가 풀고 싶으면은 너희가 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 승급을 할 때 과제로 퀴즈도 할 거야. 여러분이 퀴즈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잖아. 퀴즈를 잘 만들려면 책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정말 좋은 퀴즈다. 와, 나도 답을 딱 말하기 어렵다. 야, 이거 정말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딱 하나의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퀴즈를 내면은 선생님이 선물도 보내주고 등급도 올려주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 퀴즈도 풀게. 여러분, 구덩이에 대한 퀴즈 내가 정말 좋은 퀴즈잖아.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자, 퀴즈를 좋아하는 허니 블렌디드 친구가 낸 퀴즈입니다 하고 퀴즈 내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맞춰봐. 대신 당연히 출제자는 맞추면 안 되겠지. 그건 뭐야? 정답 유출이잖아. 출제자는 제외입니다. 출제자는 제외야. 여러분이 퀴즈를 내봐. 사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덩이를 읽고 여러분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이 책은 말이야, 미국의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차별, 이러이러한 편견,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구덩이를 파고 찾고 덮고 하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럼 책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더불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낼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냐? 출제자 수준이 되는 거야. 수능시험을 출제한 교수님이 수능시험 문제를 틀리겠어요? 중간고사를 출제한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틀리겠어? 내가 냈는데? 당연히 안 틀리지. 가장 완벽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낼 수 있다면. 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글 쓰는 거는 언제나 기본이야. 근데 글쓰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다. 이거 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글쓰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뭘 해도 좋아. 제목을 바꾸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이거 구덩이 말고 구렁이로 할래요. 내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 이 책의 제목이 구덩이가 아니라 구렁이로 바뀌어야 되는지. 책에서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핵심 주제와 이러이러한 핵심 사건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작가의 의도나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려면은 구덩이보다는 구렁이가 더 적절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렁이가 적정하다는 건 아니야. 구렁이는 안 나와. 구렁이는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들을 이야기해 줄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 바로 저런 거야.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서술형 시험 문제를 보잖아?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야. 이거를 소설이잖아? 이거를 뭐 극본으로 바꿔봐라. 이거를 한 편의 시로 만들어봐라. 아니면 이 시와 이 소설의 공통된 정서가 무엇인지, 공통된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서술해라. 여기서 조금 더 선생님이 어렵게 하려면 핵심 키워드 넣어주는 거지. 이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만들어.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 SAT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하버드 갈 친구도 있고 예일 갈 친구도 있고 뭐 스탠포드 갈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에세이 같은 거를 제출할 때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요런 부분으로 나눠서 요런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서 아니 반드시 담아서 제출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주어진 조건이나 주어진 단어나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이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험 기간은 아니야. 사실 이 우리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허니블렌드 친구가 퀴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퀴즈 왕이야. 일단 퀴즈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 근데 그렇게 퀴즈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직접 퀴즈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퀴즈를 내. 나도 좀 맞춰보자. 내가 맞추면 허니블렌드 친구 선생님한테 선물 보내주도록 하세요. 선생님 맞췄으니까. 이렇게 조금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마다 그 책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글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책을 읽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조금 영역을 넓혀보도록 할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조금 만족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익힌 친구들은 등급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최종 등급 선생님은 최종 등급을 흰띠로 할 거야. 흰띠 흰색이야. 뭐든 흰색을 출발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독서에 있어서만큼은 독서와 글쓰기의 완성은 뭐 아무런 조건 아무런 제약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흰 종이에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돼. 흰 종이에 무언가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내용을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 마스터지 마스터. 그게 뭐야? 작가 아니야 작가. 흰 종이에다가 내 이야기를 써내는 사람이 작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책.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조금은 복잡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구덩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덩이는 어찌 보면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그 단순한 이야기가 여러 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겹쳐 있는 이 단순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구덩이 파고 있잖아. 구덩이. 이거 지금 여기 흙에다가 구덩이 파고 있는 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네.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근데 여기 배경이 너무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책을 읽은 친구입니다. 왜? 이 책에서 파는 구덩이는 이렇게 귀염귀염한 친구들이 이렇게 묘목을 심기 위해서 파는 그 구덩이가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초록호수 캠프입니다. 이름만 들어봐서는 무언가 여러분 뭐 수련회라던가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러 가는 호숫가에 가가지고 뭐 모닥불로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도시락도 까먹고 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하고 뭐 즐거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초록호수 캠프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초록호수 캠프에 없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 초록호수는 일단 초록색이 없습니다. 초록호수는 어디에 있다? 텍사스에 있는 미국 텍사스죠. 사막에 존재하는 곳이야. 가도 맞아 구덩이 영화도 있어요. 그게 흥행은 못했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텍사스 이 광활하고 이 장렬하는 태양에 이글이글 끓고 있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온 주변을 다 둘러봐도 전부 모래색, 갈색밖에 없습니다. 맞아. 두 번째, 호수가 없습니다. 말했잖아, 여기는 뭐 사막이야. 물이라고는 반경 150km 안에 한 군데에도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어. 이 캠프에서 주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는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는 뭐야? 어디 여행을 갔거나 했었을 때 잠자리를 꾸리기 위한 장소일 뿐인데, 여기는 뭐냐?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야.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소년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를 소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옥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감옥은 형벌이야, 형벌. 여러분 말대로 이제 범죄 기록이 남는 형벌이고, 소년원은 형벌이 아니야. 법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적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원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자유가 제한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년원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원에 다녀온 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 가는 거는 학교에서 이를테면 전학을 간다던가 반성문을 쓴다던가 정학을 당한다던가 뭐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이거랑 똑같은 행정처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초록 호수 캠프가 아니라 갈색 사막 소년원이야. 이 작품의 배경은 초록 호수 캠프가 아닙니다. 갈색 사막 소년원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독특한 형벌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소년원에서는 여러분 형벌을 내리면 안 돼. 형벌은 뭐야?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죄를 짓기는 했지만 법적 처벌,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람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교화. 교화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갱생시키는 거. 이게 목적인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소년원 가면은 당연히 정규교육, 학교교육 다 합니다.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시켜요. 왜? 그래서 여러분 같은 건강하고 훌륭한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니까. 감옥에 가다 놓고 일을 시키고 뭐 형벌을 통해 가지고 반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작품에서 초록호수 캠프에서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교육을 받는 거 없어. 봉사하는 거 없어. 뭐만 하냐? 땅만 팝니다. 이렇게. 이 초록호수 캠프에서 하는 유일한 일은 땅 파기야. 이 땅도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삽을 줘요. 선생님 오랜만에 잘 그렸다. 삽이야. 이 삽을 가로 세로로 눕혀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삽 크기의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삽 하나의 길이가 평균 1.5m. 그러니까 화살아 삽이라고 해줘. 그냥 가로 세로 길이가 1.5m인 정사각형이야. 근데 이걸 깊이도 1. 잘 그렸지 선생님 오랜만에. 선생님 수학 실력 나오는 거야. 1. 다시. 자, 이렇게 다 1.5야. 1.5m짜리 정육 면체를 파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1.5m면은 길이가 길어. 근데 그 깊이를 1.5m? 그나마 여기가 어디니까? 사막이니까. 한국에서는 못 팝니다. 한국에서 1.5m 파면 무조건 바닥에 돌이 나와. 못 깨. 못 파. 못 파니까 여기는 텍사스 사막이니까 가능. 요걸 파는 거야.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화를 시키고 갱생을 시키는 거야. 감옥에 보내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교화를 하고 갱생을 시키는 목적이 뭐다? 땅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땅 파괴하기 위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니 친구가 스포일러성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말 그대로 정부와 계약을 맺은 거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지. 왜냐면 마지막에 가면은 그 수석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이 교화 시설을 얼마나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놨는지 알겠다는 거죠. 아, 여기에서 이름만 들으면 초록 해수 캠프니까 아,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거기서 이스트림도 하고 하면서 맑은 정신을 쌓아가지고 아, 이 친구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록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캠프도 아닌 이상한 곳이었지. 이곳에 주인공인 스탠리 엘레츠가 가게 됩니다. 스탠리 엘레츠는 이렇게 뚱뚱한 미국 소년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이게 처음에 실사로 했거든. 여러분 봐서 알다시피 이게 전부 다 AI로 만든 겁니다. 저작권 상관없어. 다 AI로 만든 건데 이 AI의 치명적 단점이 있어. 뭐 소년 소녀에 관한 내용은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진짜 스텔 여자야? 스텔 여자 아니야. 스텔 남자야, 여러분. 무슨 책 읽었어? 허니 블렌디드 친구. 남자야. 여기 다 소년입니다. 여기 소년범들만 있는 곳이야.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다른 거 만들려면서 사랑에 빠진 소년 만들어. 선생님 이 얘기밖에 안 했어. 첫사랑에 빠진 소년 만들어. 이게 뭐가 문제야? 첫사랑에 빠진 소년. 첫사랑에 빠진 소년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위험하다. 부적절하다. 안 된대. AI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 같은 성인 남성이 무언가 소년, 소녀에 대한 명령어를 내리는 게 안 되나 봐. 그래서 선생님, 야,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고 귀여운 만화풍,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줘. 야, 나 소년, 소녀 취향 아니야, 임마 하면서 선생님이 이 챗 GPT를 혼냈습니다. 이 자식이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선생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잖아. 아, 나는 수업에 쓰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스탠리의 할아버지인 엘리아 엘레치가 나와. 이 엘리아 엘레치가 작중에 보면은 라트비아의 15살 소년이야. 난 그래서 다른 내용 하나도 안 썼어. 첫사랑에 빠진 15살 라트비아 소년 그려줘. 이게 다야. 아, 근데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 있대.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들 수 없대. 선생님 진짜 고소할 뻔했다. 솔직히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 나 지금 구덩이 수업하려고 하는데 15살 소년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사모님 그건 좀 그런데 사모님 좀 그런 거는 좀 위험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선생님 바로 멱살 잡았을 거야. 아니 구덩이의 주인공이 라트비아 15세 라트비아 소년인데 그럼 그걸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25세로 바꿔? 이게 여러분 아직도 AI가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GPT가 이게 좀 썩었어. 이 주인공이 이 스탠리 엘레치인데 이게 여러분 한국어로는 의미가 없어. 한국어로는 이 소년의 이름이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은 이 소설이 영어 소설, 아까 영어 원서를 읽었다는 친구가 있는데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 제일 좋은 장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강 작가의 소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지. 그래. 여기에서 이 친구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스탠리 엘레치. 이 스탠리 엘레치가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우영우야. 우영우. 그래. 포우 친구 통했어. 박노박이야. 박노박. 사실 선생님 이름 요걸 할까도 고민했었거든. 할아버지가 그랬대. 박노박으로 하려는데 박노박 되면 어떻게 돼? 앞으로 해도 박노박, 뒤로 읽어도 박노박.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박노학으로 바꾸자. 그래서 선생님 학창시절 별명이 맨날 이런 거였어. 학노박 이런 거.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유치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읽어도 스탠리 옐레치인데 뒤로 읽어도 스탠리 옐라치예요. 요거. 앞으로 읽어도 스탠리 옐라치, 뒤로 읽어도 스탠리 옐라치야. 그래, 한국어로 쓰면
바밤바, 토마토, 기러기, 역삼역, 인도인 뭐 이런 거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어. 근데 이 스탠리 엘레치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4대째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름은 엄밀히 말하면 스탠리 엘레치 4세야. 아버지는 스탠리 엘레치 3세. 할아버지는 스탠리 엘레치 2세. 증조 할아버지는 스탠리 엘레치 1세야.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미국에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물론 자기 이름을 똑같이 물려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4명한테 물려줄 것만큼의 이유는 없지만 물려줬어요. 이 이유가 뭐냐. 얘네의 고조 할아버지. 이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나중에 나오는 바로 이 옐리야 옐레치예요. 이 할아버지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 그 잘못이 무엇인지 이따 얘기해 줄게. 이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이름, 손주의 이름, 증손주의 이름, 고손주의 이름까지를 똑같이 해왔고 이게 나중에 복선이 돼서 이 작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